노무사님은 그동안 쭉 많은 노무 관계를 보면서 네네네. 이렇게 틀어지는 관계도 예. 많이 봤죠, 직원들하고.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예를 좀 들으시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우리 병원은 아니지만, 병원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사업주가 이제 시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직원분이 이제 며느리인 상황에서 이제 노동부에서 이제 진짜 남남으로 이제 싸우는 어떤 상황도 봤고, 네, 그다음에 어떤 인센티브를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은 얘를 퇴직금 할 때 또 포함을 시켜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포함 아닌가요? 이런 개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제 포함이 되는 쪽으로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영 매출에 대해서 매출에서 몇 프로를 준다. 이 정도는 이제 포함을 안 하는 쪽으로 일단 해도 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인센티브의 성격이 너무나 이제 많이 있고 다르다 보니까 각 병원의 사실 사정에 따라서 일단은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일부에서 뒤통수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직원 간의 갈등에서 정말 원장을 힘들게 하는 사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네, 제가 아는 분은 개원 하루 전날 안 나온다고. 예, 맞습니다. 출근하고 하루 만에 그만두고, 네, 저희 온지 3시간 하고 나서 저는 여기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그만두고 나간. 무책임한 분들이 좀 많이 있죠, 사실. 네. 힘듭니다. 네. 지금 문제 진짜 힘들고,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또 원장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다. 원장님들마다의 가치관인 것 같아요, 사실. 네. 예,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다라고 왜냐면은,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붙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거를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어쨌든 또 확률의 문제인 것 같고요. 확률적으로는 그런 케이스는 사실은 좀 많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가슴 아픈 받았던 조언 중에 제일 가슴 아픈 게 뭐였냐면, 직원한테 너무 정주지 마라. 직원들 오래 못 가니까 너무 정주면 니만 상처받는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일이 맞나요? 그런 일이 좀 있으실 수가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제가 만약에 직원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원장님이 너무 이렇게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항상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제 좋은 문구 같은 것들, 항상 아침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정을 준다라는 거는 이분을 좀 인간적으로도 좀 이렇게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표시이니까, 그거를 이제 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모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하시는 거고, 이런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인재를 키우는 방법 여러 가지 관심과 애정, 보상, 급여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빠른 해고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안 맞으면 헤어지라는 거죠. 그래서 좀 해고를 빨리 하고 과감하게 팀워크를 깨거나 병원을 좀 힘들게 하는 직원한테는 과감하게 그냥 한 달치 공급 주고 내보내는 더 낫지 않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노무사다 보니까 이제 쉽게 해고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직원분하고 합의를 해서 퇴사의 날짜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가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 거고요. 서로 안 맞으면 당연히 서로 안녕하고 이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먼저 가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느끼기에는 해고라고 또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안녕하고 헤어지는 게 사실은 가장 깔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3개월 계약이었어요. 맞습니다. 계약할 때 3개월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판단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직원분이 선발하기 전에 면접 단계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면 이제 그분도 그걸 알고 들어온 거니까 정말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요. 3개월 일단 먼저 계약하시고, 대신에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월급을 작게 주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퇴직을 계산할 때 그 3개월은 포함시켜 드려야 되고요. 1년 퇴직금
드려야 되니까 1년 하면 퇴직금 드려야 되죠. 맞습니다. 수습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장편외과가 지금 11명의 직원이 됐는데 3개월 계약 끝나고 연장 안 하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장치도 개원을 고민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뭐 처음부터 바로 정기적으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1, 2년은 계약 기간직으로 계약을 하는 게 더 낫죠?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더 나으신 방법인 거죠. 근데 그렇죠. 뭐 이제 공개적으로 사실은 이제 막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우리 병원 상황에 맞게 일단 각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1년 지나면 연봉을 올릴 수도 있으니까. 네, 연봉 협상 우리는 프로니까 1년 갱신하면서 하자. 뭐. 근데 2년 이상 계속 이제 계약직 가면 그게 정기적으로 가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냥 맞습니다. 그건 무조건 이제 정기적으로 가는 거니까.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는 확실히 판단을 하고 그 직원하고 같이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직원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할 말이 많고 어렵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 직원이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게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경영을 하는 CEO 입장에서는, 원장도 CEO니까요. CEO 입장에서는 전체를 위해서 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질문은 이제 직원들을 동기부여하는 방법이 뭐냐,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뭐냐인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이 됐는데, 사실은 제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좀 팀워크를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진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노무사님?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제가 이제 뭐 많은 어떤 다년간의 뭐 십몇 년간의 경험은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 그냥 노무법인에서 이제 계속 이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거에 따르면은 일단은 동기부여는 사실은 어떤 부분들을 이제 보상을 해서 동기부여를 할 건지, 휴가를 어떤 보상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임금에 대한 부분일 건지, 그다음에 어떤 그냥 그런 거 말고 어떤 우리 뭐 병원에 들어오면은 만약에 뭐 어떤 휴게 공간을 뭐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진짜 편안하게 그냥 아무 간섭 없이 그냥 쉴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시설들, 그다음에 뭐 직원들을 위해서 뭐 안마의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은 이거를 원하지 않는데 이거를 원장님께서 나는 이걸 원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주는 것보다 결국에는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대화가 필요한 거겠죠. 결국은 아까도 계속 대화를 항상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그 입장 차이나 그다음에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는 뭐 부분들이 좀 그렇지 않을까 좀 싶고요. 팀워크에 대한 부분은 사실 팀워크에 대한 부분은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뭐 결국에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뭘 이렇게 뭘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시긴 하겠지만, 직원분들끼리의 어떤 인화관계가 좋아지려면은 직원분들끼리의 소통이 이제 좀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원장님들은 이제 사업주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항상 끼기는 좀 어렵고, 금전적으로만 이렇게 좀 투자를 좀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직원분들끼리 단합을 한다라든지, 어떤 모임을 뭐 갖는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취미생활 같은 거 공유한다라든지. 어렵습니다. 사실은 너무 어렵죠. 제가 어려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직도 풀지 못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원하기 전에 책을 150권 읽었다고 제가 잠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많은 책에서 많은 직원 관리, 경영에 관련되는, 그래서 뭐 직원 관리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직원들 간의 팀워크를 돈독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1년 동안 짧지만 적용을 해보면 또 안 맞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것 같은데, 물론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출간할 책, 제가 엊그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출판사에 보냈는데, 이제 제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고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 나름대로는 서술을 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직원 문제는 풀리지 않는 문제인 것 같고, 사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책들에서는 많이 나오죠. 뭐 책임을, 권한을 부여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직원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자기 발전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배려하고, 긍지를 느끼게 하고, 꿈과 희망을, 비전을 갖게 하며, 뭐 보상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말씀하신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원하는 거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에 막 책 보고요. 어떤 책에는 신발을 사줘라. 그래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편하게 할 수 있는 신발을 사줘라. 물어보니까 신발 필요 없대요. 신발 필요 없대요. 필요 없는 거 사줘도 소용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팀워크도 사실은 1+1이 2가 되면 좋은데, 2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팀워크가 좋으면 1+1이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직원들끼리 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카드를 줘서 너희끼리 회식을 하라든가, 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뭐 병원급이면은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개원을 해서 규모가 좀 작으면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시간을 공유하면서 시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시스템적으로 병원에서 좀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원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해보니까, 직원하고 원장하고의 갈등도 있지만 직원 대 직원끼리의 갈등 때문에 많이 깨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대빵 직원 중에 책임자를 한 명 정해서 그 책임자하고 원장은 소통을 하고, 나머지는 그 책임자가 직원들끼리 좀 얘기를 해서 뭐 문제를 풀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노무사님이 사실은 직원 계약하고 뭐 이런 법적인 문제를 주로 많이 해주시지만, 이 노무적인 그런 고민도 좀 해결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원체 많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노무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맞습니다. 노무적인 부분이 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나오는 우리 노무보민 모두의 우리 이진우 노무사님한테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개고생에 사실은 이렇게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사실 이 문제는 뭐 몇 시간 얘기해도 풀리지 않는, 맞습니다. 너무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차후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개고생의 마무리 질문입니다. PR 해주세요. 갑자기요? 모두, 네, 항상 갑자기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대본에 없었던 PR 상분 네. 드리겠습니다. 상분, 네. 일단은 원장님 PR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일단은 노무법인 모두라는 이름으로 일단은 이제 개업을 했고요. 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노무법인에서 이제 계속 있었는데요. 이제 있으면서 사실은 가장 많이 했던 이제 업종 중에 하나가 병원 의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이 이제 연락이 이제 오시는 상황들이 있는데, 뭐 그 원장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도 선발에 대한 그 어떤 고민, 그다음에 관리에 대한 고민도 좀 많으셨는데, 저는 어쨌든 병의원에 대해서는 그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노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안 되고 저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라고 좀 제 경험으로 안내를 조금 해드릴 수 있는 자부심은 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원장님들을 사실은 좀 배워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마곡동에 마곡역 바로 앞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되실 때,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 이름이 이제 모두인 것처럼 모두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시간 되실 때 오셔서 뭐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셔도 되고요. 네, 그냥 전화 상담으로도 뭐 충분하게 해결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리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마곡이지만 수원까지 얼마든지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그 비대면으로 충분히 정보가 공유될 수 있고요. 뭐 보내면 바로바로 또 피드백이 오니까 그런 거리상의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대장정의 개고생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많은
많은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실 개고생이 시작할 때 그냥 개원 얘기 그냥 뭐 제가 아는 개원 얘기를 좀 풀어내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전문가 의견이 또 필요해서 이렇게 또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흔쾌히 응해주시고 해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버전업을 해서 개고생이 여러분들에게 또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원을 대표하는 대장학문외과 전문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장편환외과 엉덩이 대장의 이성근이었고요. 네, 저는 노무법인 모두의 대표 이진우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